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덕입니다. 또 한 주 만에 찾아뵙습니다. 시장이 참 대단한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은 이제 그 전주 금요일 날에 나스닥 충격 때문에 다소 좀 위축됐던 증시가 그래도 그날도 우리 증시는 좀 선방을 했었죠. 그날 이후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계속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까지 강세가 유지되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사상 최고 지수를 경신하면서 종합주가 지수가 3,800포인트라는 선을 처음으로 밟아봤죠. 자, 이런 가운데 어쨌든 간에 오늘 시장에서도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저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한 주간의 증시를 전망하고 또 여기서 관심 있게 또 투자해야 될 중요한 종목들을 선별해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석의 명인의 복귀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황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보죠.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1.76% 상승하면서 강세가 오히려 이제 더 확대됐죠. 아침에는 좀 출렁임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우리가 또 이유는 알아야 되겠죠. 제가 뭐 이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뭐 매일 아침마다 9시 50분에도 방송을 하고 있죠. 오늘 프랑스가 이 신용 등급을 AA에서 A 플러스로 강등이 됐습니다. 즉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그만큼 뭔가 이 나라의 사정이 안 좋겠죠. 최근에 프랑스는 GDP 대비해서 114%까지 이 부채 비율이 지금 이제 증가돼 있고요. 연간 단위의 예산에 있어서도 1년간의 예산에 있어서도 이게 5%를 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이게 좀 개선을 보여야 되는데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제 뭐냐면 긴축 재정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제 뭐냐면 국민들이 반대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의원들은 또 이를 반대하죠. 그러니까 총리가 올해 들어서만 3번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잘렸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최근에 인선됐던 총리가 다시 재등장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부분, 우리도 지금 현재 비슷한 일을 겪고 있죠. 프랑스도 지금 현재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노령층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연금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국민들이 반대하고 난리가 났죠. 거의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이 데모 시위를 현재 벌이고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에 가지고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 지난주 후반 쪽에 프랑스가 이 연금 개혁을 좀 미루겠다. 일정을 미루겠다고 해가지고 그나마 좀 안정을 찾는 가운데 오늘 아침에는 우리 장이 개시될 때쯤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그 당시에 좀 출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끌어올린 계기도 또 알아야 되겠죠. 일본이 이제 뭐냐면 총리 인선을 앞두고 있는데 자민당 총재로 당선된 분이 이제 뭐냐면 연정 실패로 인해 가지고 총리 인선이 불투명했던 게 이게 다시 이제 인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제 자민당 총재에 당선되자마자 그동안 일본은 물가 때문에 이제 긴축을 시행을 했었거든요. 금리를 올리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죠. 근데 이걸 이제 뭐냐면 바보 같은 짓이다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경기 부양책을 쓸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 뒤에 자민당 총재 당선 뒤에 일본 증시는 일주일 동안만 무려 지수가 8% 급등세를 보였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인선이 불투명해지니까 지난주에 증시가 다시 급락하고 엔화 가치가 다시 약세에서 강세로 돌아선 움직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이탈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늘 그런 부분이 주말 동안에 우려가 희석되니까 오늘 일본 증시가 3.7% 가까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홍콩 증시도 지난주에는 급락세를 보였는데 여기서 급등으로도 돌아섰고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 증시에도 좀 우호적인 영향을 준 거죠. 외국인들 쪽에서 아침 쪽에서 나왔던 수급 대비해가지고 오후장에서는 매도를 하긴 했지만 매도의 규모가 줄어들고 선물 매도도 늘렸었습니다만 장중한 때는 매수로 전환시키기까지 했죠. 그러면서 이제 기관 매수가 오늘 증시의 상승의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75.77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강세 보이면서 오히려 수급적으로 본다면 오늘 코스닥이 더 좋았죠. 코스닥은 외국인들하고 기관들하고 양쪽 다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기술적으로다가도 모양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지금 전고점 돌파 시도
종가상으로 놓고 본다면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죠. 장중 한때 가격보다는 이제 종가가 중요한 거니까 종가로 본다면은 최근 조정을 좀 마무리 짓고 강세를 좀 확장시키는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어쨌든 좋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또 이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돼서 아직 타결된 건 아닌데 좀 진일보했다. 이제 관세 협상단이 한국으로 돌아왔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타결 기대감이 이제 증시 랠리를 추가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 됐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난번에 3분기 삼성전자의 실적이 저도 예상보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정말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영업이익이 이제 12조 원, 12.1조 기록했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 왜 그러냐면 시장이라는 게 늘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이제 많은 악재와 호재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악재와 호재 중에서 이제 뭐냐면 이건 뭐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죠. 가장 큰 호재는 많이 빠진 것만큼 좋은 호재 없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요. 물론 뭐 빠진 건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또 반대로 악재 중에 가장 큰 악재는 많이 오른 것만큼 큰 악재 없다라고 하죠. 근데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시장의 밸류에이션이라는 거, 이제 이 지금 현재 3,800포인트라는 게 한국 증시의 적당한 밸류에이션이냐, 이 문제를 따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뭐 PBR이 저평가, PER이 저평가 이런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도 뭐 그동안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정말로 이거에 충족되는 기업 실적, 그러니까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유니트 하나하나의 기업이 시장을 다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체 시장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려면 역시 실적이 좋아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오늘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죠.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완성차 쪽도 그동안 작년도에 실적이 좀 부진했던 거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야지 수익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3분기까지 완성차의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 이제 전기차가 중소형 전기차가 그 판매량 증가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많은 투자의 아이디어가 여러분들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렇죠? 최근에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이 배터리들이 움직이는 게 단순히, 그냥 일각에서는 그렇죠. 순환매 차원이다. 물론 실적이 아직까지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그냥 단순히 순환매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좀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다 무조건적으로 관세 협상과 관련된 이슈가 완성차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만 보기도 어렵죠. 왜 그러냐면 이제 거기다가 실제 판매량이 증가하니까 이익의 개선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니까 주가가 상승이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부분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 문제, 그다음에 그게 장중한테 출렁이면 좋지만 지난주에 우려의 완화를 만들었고 또 미국의 지역은행 이 부실화 문제에 대한 부분도 미국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에 은행 전체의 시스템적인 붕괴를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지난주 금요일 날 얘기가 나왔고 그 부분이 금요일 날 미국 증시를 강세로 만들었던 원인 역할 중에 하나로 작용을 했습니다. 대외적인 환경에서 그동안 불확실하다고 여겨졌던 부분들이 완화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게 뭐 시장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안도랠리라는 얘기 용어를 들어보셨죠? 그런 부분이 오늘 시장의 강세의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중간중간에 크게 갑자기 출렁이고 또 느닷없이 오르고 할 땐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뭐 수급이 좋아지니까 올라간다, 뭐 차트가 좋으니까 올라간다, 그거는 아니죠. 글로벌 단에 있던 이런 우리 증시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를 발빠르게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시장 동향을 먼저 좀 살펴봤고요. 이제 주요 좀 섹터별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권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증권주에 대해서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전에 언급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이걸 얘기했다고 해서 그걸 자랑삼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알아두면 반복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금리 문제에 있어가지고 금리가 인상하는 시기,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은행주도 좀 움직였습니다만 그 강세의 폭이 다르죠. 은행주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지난번에 처음 나왔을 때도 3분기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섹터라고 말씀드릴 때 은행주도 3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쪽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증권주의 움직임이 더 좋은 이유는 역시 금리 문제하고 가장 밀접하고 또 사상 최고 지수를 경신하니까 어떻습니까? 거래 대금이 증가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에 대한 브로커리지, 그러니까 수수료 수입의 증가. 금리가 인상되면 이제 은행이나 보험을 사라는 거고요. 금융주 내에서는. 금리가 인하될 때는 증권주를 사라는 겁니다. 왜 이러냐면 또 한 번 설명드리지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채권의 수익률이 하락, 즉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채권 운용을 많이 하는 이 증권 회사들의 실적,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실적이 개선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론적인 부분이죠. 근데 또 실제 오늘 보면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보게 되면 같은 금융 섹터 내에서는 증권주들이 가장 양호한 움직임을 보이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앞으로 금리를 더 낮출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증시가 더 상승할 거라고 본다면 증권주는 포트에 하나 있는 게 유리하겠죠.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오늘은 반도체, 물론 오늘 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도 좋았습니다만 또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좋았던 건 아니고요. 좀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3분기 실적에 기인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물론 이제 오후장에 상승폭이 줄었습니다만 유진테크의 움직임이 장중한 때는 한 3%까지 올라갔다가 9%대로 상승 마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거래소 쪽의 장비주 중에서는 요즘에 뭐 단연 탑픽인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여전히 강세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뭐냐면 이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조절이 필요한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그렇게 보는 배경은 물론 실적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만 이게 우리가 꼭 이렇거든요. 주식 투자하면 참 어이가 없는 경우가 좀 있죠. 물론 아직 얘들이 실적 발표하려면 8월 아마 초중순 돼야 8월입니다. 11월 초중순 돼야 되겠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좀 경계감이 드는 거는 가격적 부담이 좀 생기는 구간대로다가 종목들이 다 넘어오고 있고, 물론 실적 좋고 앞으로의 실적 3분기보다도 오히려 4분기 쪽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고 저 역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이란 겁니다. 단기적.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식을 좀 싸게 사기 위한 정도의 조절, 그 다음에 그 돈은 다른 데 가지 말고, 반도체 쪽으로다가 다시 좀 조정을 받을 때 재투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현금을 좀 만드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요, 이제는 올라갈 때의 거량 느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줄죠. 전체적으로 추세적으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을 보더라도 이제 단기에 좀 조정권역에, 물론 여기서 한 번 정도 오버슈팅이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반등 시에 조절 구간이 좀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니까, 저도 그동안 반도체를 거의 2달 가까이를 매번 방송을 통해 가지고 강조를 해왔다면 이제는 조금 한 발 좀 물렀을 때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판단하니까요.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향후 전망, 연말 내년 초까지 전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조절을 하고, 물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뭐 조절할 필요도 없죠. 그냥 가지고 계시면 아마 내년 1분기 쪽에 넘어가게 되면 지금보다 월등히 높은 쪽에서 더 좋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조정에 좀 대비할 필요까지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이 굉장히 좋죠. 제가 지난주에도 로봇은 매우 강조를 했던 섹터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로보틱스, 좀 대형주 쪽에서 본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이 움직이고 있고요. 물론 제가 제일 선호한 종목은 이전 방송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로보티즈를 가장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 우리나라 국내 기술력 1위 기업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다가도 탑 클래스의 기술력을 현재 갖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근데 물론 이제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가격적 부담 때문에 지금 당장에 매수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주가가 글쎄요, 뭐 저점 대비해서, 상장 후의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뭐 10배 가까이 주가가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이제 텐베거죠. 텐베거 종목이 됐죠. 그러면 이제 얘가 여기서 또 텐베거가 될 것이냐라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서 로봇 관련된 얘기는 조금 제가 길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매번 강조하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더 강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기업의 주요 아이템, 판매하는 아이템, 그러니까 매출이 나오고 있는 아이템 중에서 보스턴 컨설팅 매트릭스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뭐냐면 도구라고 이제 표현하죠. 그 다음에 캐시카우, 돈을 벌어주는 소, 뭐 이렇게 표현하고, 라이징 스타, 이제 떠오르는 별,
그다음에 의문된다, 퀘스천 마크 이렇게 4개로 나뉩니다. 보통은 이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 퀘스천 마크인 거를 막 개발해 내죠. 그 중에 이제 뭐 한 10개 중에 하나 얻어 걸리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 그 기업의 앞으로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는 거고, 걔가 성장을 하면서 양산 과정에 도입되고 그다음에 시중에 판매하고 시장이 형성되고 하게 되면 이제 기업의 돈을 벌어주는 또 캐시카우가 되고요. 어느 시점이 지나게 되면 그 또 유행에 뒤처지게 되고 또 그 시장이 죽게 되면 그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순환 구조를 갖게 되죠. 그럼 지금 로봇 관련주들의 지금 현재 대표적인 뭐 로봇이잖아요. 그죠? 뭐 휴머노이드 로봇 지금 현재 테슬라 개발 중에 있고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있죠. 지금 계속 테스트,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미국의 한국 이제 현대차 기업이 인수한 미국 보스턴 다이나믹스, 거기 이제 아틀라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죠. 그다음에 미국의 피규어, 그다음에 한국의 아까도 했다시피 로보티즈, 이런 회사들의 지금 이제 뭐냐면 일단 프로토콜 타입, 그러니까 시제품은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걸 걔들이 뭐를 하고 있냐면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AI 훈련을 계속 하고 있죠. 그럼 이제 그 훈련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어떤 오류가 적어지게 되면 이제 출시를 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어디 쪽에 있을까요? 요거죠. 라이징 스타죠. 그럼 앞으로 걔들이 이제 돈을 벌어주겠죠. 그럼 이 시장이 성숙된 시장이냐를 놓고 본다면 절대 아니죠. 이제 막 시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거죠. 물론 그 와중에 또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로봇 관련주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들어가냐, 이 얘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앞으로도 이쪽은 상당히 더 큰 주가 상승을, 물론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많이 올라왔으니까. 하지만 오히려 지금 현재도 늦지 않았다. 로봇 관련주들, 특히 기술력, 청소기 만들고 테마로 움직이는 쪽 말고요. 실제 시장에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로봇 제조사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아직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좋았던 쪽이 이제 지주사가 이제 모처럼 좀 주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제 한화가 오늘 8%나 주가가 올랐죠. 지금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 중에 제가 이제 그건 아침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요. 뭔 얘기가 있었냐면은 지난주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란 분이 모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가 이전에 이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하고 그다음에 대주주 요건 얘기가 나올 때 대주주 요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중요한 거라고 굉장히 열변을 토했었습니다. 이거를 좀 애초에 발의된 대로 상단의 수익 과세율을 25%로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난주 대통령실에 있는 정책실장이 모 방송에 나와가지고 다시 25%를 타당성이 있다, 고려해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와 관련돼 가지고 한화 같은 종목이나 오늘 지주사 움직임이 다 좋았죠. 증권주도 어떻게 본다면 그런 맥락에서의 주가 강세도 포함이 된 겁니다. 여기에 은행주가 오늘 강세 보인 것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이 문제가 주가의 강세의 원인이 됐죠. 만약에 실제로 이게 정부가 이거를 실행을 한다면 이거는 지주사 지금에도 오늘 이제 한화 같은 경우는 조금 올랐거든요. 이제 한번 그동안 조정을 받다가 이제 올랐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진짜로 사야 되겠죠. 포트에 하나 담아 놓을 필요가 있는 섹터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바이오가 움직였죠. 날좀 바이오가 아니고 바이오입니다. 바이오가 움직였는데, 지금 오늘 바이오들의 움직이면 네이처셀이 이제 주가에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해줬죠. 뭐 아시겠지만 이제 정부가 이제 이 줄기세포와 관련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제가 바이오 쪽을 잘 언급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좀 실적, 물론 이제 호재성 이슈가 있는, 기대감이 있는 쪽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 맞고, 아까 로봇 관련주들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실적이 이렇게 썩 좋은 기업은 아닌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바이오 종목 접근하기가 쉽진 않죠. 큰 수익이 나기도 합니다만 잘못하게 되면 또 크게 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뭡니까? 신라젠인가요? 뭐 그런 우리가 악몽도 있었고 해서 이쪽은 이제 뭐냐면 더군다나 3분기 실적에 그 시즌 들어가게 되는데 실적이 크게 당분간 개선되기는 어려운 종목들이 많죠. 왜냐면 연구개발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좀 단기적으로 반등 시에 오히려 좀 조절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는 쪽이죠. 현대차인데요. 완성차 쪽입니다. 현대차는 이제 막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늘 뉴스 나온 거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완성차가 지난 1월 달부터 이제 9월 달까지 3분기까지 해가지고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서 이 자동차 출하량이 늘었다. 판매량이. 수출 쪽, 미국 쪽은 좀 줄었지만, 동남아 쪽이나 아니면 유럽 쪽에 매출이 확대돼 가지고, 그 다음에 내수 쪽에서도 판매량이 증가했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그냥 막연히 물론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 25% 내던 관세를 15%로 낮추게 되니까 굉장히 유리하겠죠. 좋겠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실질적으로다가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도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판매 호조를 이끈 쪽이 전기차 내지는 하이브리드 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들어가는 쪽이죠. 이러니까 이제 뭐냐면 2차 전지 자연스럽게 최근에 주가 강세가 어떤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근거 없이 실적 안 좋은데 순환매성 움직임이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주가가 움직였다. 그렇진 않죠. 오늘 끝나고 나서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은 2차 전지에 대해서 매도하고 있지만 기관들이 이 수익률 게임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 쪽에서는 지금 당장에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는 제가 볼 때는 제한적 상승, 이전에 되겠다시피 길게 호흡해서 가져가기를 종목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꽤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이라고 보고요. 이제 시세가 막 시작되는 정도, 전체 올라갈 수 있는 시세의 한 3분의 1 정도도 안 올라왔다고 보여주니까요. 2차 전지는 단기적으로다가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전에 그런 얘기도 했었죠. 반도체 없으면 이 시장이 소외된다는 얘기 했었죠. 지금은 2차 전지 한 종목 없으면 이 시장에서 또 소외되기 십상입니다. 이런 면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현대차에게다 자연스럽게 2차 전지까지 갔는데요. 뭐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약세 섹터가 별로 없었죠. 뭐 굳이 고르자면 이제 한국전력이 약세인데, 뭐 한국전력도 약세라고 구분하기가 좀 어렵죠. 왜 그러냐면 이제 최근에 주가 반등 후에 어떻게 본다면 좀 자연스러운 조정이죠. 왜냐하면 이제 전력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전기가 우리도 데이터 센터를 하게 되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적 추가적인 개선 기대감이 높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요즘에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안 좋다 보니까 좀 다소 약세인데, 한국전력 쪽, 이 전기 쪽과 관련된 쪽은 유망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항공주가 이제 재밌는 현상이죠. 이제 동남아 관련돼가지고 요즘에 이제 캄보디아 관련된 얘기 나오고 막 하니까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 지난 추석 때 연휴 때에 실적이 좋을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여기다 유가도 지금 약세거든요. 실질적으로 본다면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야 그래야지 그때부터 실적이 나쁘지 않구나라고 이제 확인이 되면서 주가가 좀 반등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섹터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명인의 해안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참 이제 뭐냐면 지금 현재 가장 부담은 여러분들도 이 시장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이 시장의 움직임이 4,000포인트를 일단 한번 찍어볼 가능성까지도 이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5,000포인트까지 당장에 가기는 좀 어렵죠. 왜냐면 그거야말로 진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고요. 근데 한 가지는 이제 미국 증시나 기타 해외 증시보다 우리 증시가 좋다는 거죠. 지금 미국 증시 쪽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최근에 보게 되면 미국 증시는 좀 횡보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차트가 안 나오고 있는데 횡보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사상 최고 전고점을 계속 돌파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단기적으로다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높고 급격한 조정에 대한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고요. 적어도 내일 정도쯤에서도 오늘 미국 증시 쪽이 강세 보일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이번 주 한 주간 본다면 주 후반에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예정인데 그게 좀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재 시장이 결국은 이제 실적하고 정책의 유무 여부에 따라서 이제 수익이 좀 엇갈리죠. 그러니까 지금의 전체 시장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딱 제가 이거 정리를 해드릴게요. 명확하게. 지금의 시장의 핵심은 AI예요. AI. 반도체도 AI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요. 전기도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 전기 모자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도 AI가 연관되죠. 이게 AI가 주 핵심 이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AI 대혁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 쪽으로 밸류 체인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오늘도 그랬죠. 이제 시장이 많이 올라오게 되면 늘 지수가 변동성이 강해집니다. 장중에도 위아래 업다운 그 부침 현상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만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망 섹터로 나가는 아까도 얘기한 2차 전지 쪽 이제 막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곧
정책 관련된 내용이 나올 스테이블 코인, AI 이쪽도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로봇 괜찮고요. 지금도 저는 괜찮고요. 아니면 ETF라도 좀 투자하는 걸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완성차 쪽도 이제 막 시작이라고 보여지니까요. 완성차 쪽 종목군들도 현대차, 기아차 관심 있게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LG전자, 오늘 LG전자 주가 움직임 좋았죠. LG이노텍도 좋고 LG 디스플레이 좋죠. LG그룹이 그동안 좀 많은 부침이 있었다면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 실적부터 시작해서 이제 최악의 국면을 넘어갔다고 보여집니다. 기업의 기본적인 본질 가치가 좀 회복을 보일 거로 보고요. 종목을 뭘 선택할지 고민스럽다면 이럴 때 쉬운 종목 선정 방법 있죠? 바로 LG죠. 지주사를 선택하면 모든 종목을 다 끌어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보여서 LG 그룹주를 특정 섹터 말고 그룹주 전체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승석의 명인들의 복귀 여기서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기로 하고요. 내일 아침에 어차피 9시 50분에 또 토마토TV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때 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